네, 안녕하세요. 아빠검TV 박기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차량은 A클래스 세단형 중에서 가장 고가 모델인 A35 AMG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작은 덩치를 갖고 있지만은 306마력에 40토크가 넘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저랑 같이 함께 이 차량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전면부 모습이고 AMG 차량이지만은 요 차량 같은 경우는 뭐 파워돔이 따로 적용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앞쪽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그릴 부분, 요 그릴 부분을 보시면 이제 AMG 차량이라는 부분을 이제 한눈에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LED 헤드램프 같은 경우가 이제 멀티빔 헤드램프는 아니에요. 멀티빔 헤드램프는 아니고 헤드램프고 클리어 타입과 MFR 타입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향등, 상향등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방향 지시등과 이제 DRL이 이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하단부에 보시면은 이제 에어덕트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릴 부분 아래쪽에도 보면 차체가 굉장히 낮아요. 보시면은 굉장히 낮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제 본넷 보시면은 본넷은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렇게 딱 덮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덮어가지고 덮여 있는 모양이고, 요 부분이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덮는 부분이 단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단차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범퍼 위쪽에 보시면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해가지고 로고가 이쪽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측면부를 한번 넘어가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 이제 지금 측면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뒤쪽에서는 약간 이제 짧고 딱 강렬하게 떨어지는 부분과 앞쪽에서는 요 공간이 굉장히 좀 넓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스포티한 느낌으로 차량이 이제 그 디자인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 요 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5스포크에 이제 그 5스포크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AMG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다 보니까는 요 휠 디자인을 보면은 AMG네 라고, 이제 AMG 라인이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보시는 아마 휠일 거예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전륜에 235 40 18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후륜도 동일하게 235 40 18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퍼 보시면은 캘리퍼에서도 이제 AMG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요 안쪽에 보시면은 앞쪽 타이어 안쪽 휀다 부분은 이제 그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후면부 쪽에는 요 휀다 안쪽에 보면은 약간 부직포 같은 재질로 이렇게 안쪽이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웃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LED 방향 지시등이 이렇게 이제 얄쌍하고 예쁘게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투톤 아래쪽에는 그냥 일반 플라스틱 커버하고, 이제 위쪽에는 이제 차량 컬러로 들어가는 투톤으로 매치된 이제 아웃사이드 미러를 볼 수가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퍼드 램프라든가 아니면 어라운드 뷰가 없기 때문에 백밀러 아래쪽에 보시면 아무것도 장착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옆쪽에 휀다 쪽에 보면은 이제 터보라고 해가지고 엠블럼이 이렇게 포매틱해서 붙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옆쪽으로 이제 따라서 A필러 쪽에서 C필러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몰딩 라인은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약간 더 고급스러운 부분을 느낄 수가 있고, 이렇게 B필러 같은 경우에도 유광 가니쉬로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원한 개방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썬루프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이제 커요. 큰데 이제 1열과 이게 차가 작다 보니까 1열과 2열 쪽에 뭐 따로 나눠지는 부분이 없이 굉장히 큰 개방감으로 한 이 유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스마트 키가 요게 이제 보시면은 키예요. 요게 이제 AMG 차량 키인데, 보시면 벤츠 차량 키에 동일하게 돼 있고, 검정색으로 된 디자인의 아래쪽에 이제 AMG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이 키를 가진 상태에서 그 운전자가 다가와 가지고 이쪽에 보면은 요 스위치가 있잖아요. 요 레버를 이렇게 손을 대면은 이제 그 차량이 이제 잠김 상태가 된 거고, 운전자가 다가와서 손을 이렇게 해서 넣기만 하면은 이제 문이 열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을 쉽게 열고 닫을 수가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운전석과 뒷좌석, 전좌석에 이제 네 방향에 전부 다 이 리퀘스트 버튼들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디서 이제 차량을 열더라도 쉽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키를 꺼낼 일이 없다는 게 솔직히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좌측에 주유구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측면부는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이제 후면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후면부 이렇게 보시면 후면부가 보이고, 후면부가 이제 차체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큼지막하게 양쪽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이제 뒷부분이 굉장히 빵빵한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는 뒤에서 이제 작은 차에 큰 이런 볼륨감을 느낄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트렁크 쪽에 라인에 립 스포일러가 이렇게 립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리어 램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리어 램프, 그리고 하단 쪽에 이어지는 이 범퍼 라인까지 보시면은 굉장히 입체감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뒤쪽에서 이 차량을 이렇게 딱 봤을 때 굉장히 멋있다, 예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차량입니다. 여기 이제 양쪽에 보시면 머플러가 진짜로 이제 머플러 디퓨저가 장착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실제 머플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실제 머플러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를 보면은, 트렁크 같은 경우가 약간 아쉬운 게 수동이에요. 전동식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뭐 차량 급을 생각을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수동으로 열어야 되고요. 이렇게 트렁크를 열고 보면은 요게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후방 카메라 나오는 부분이고, 요건 이제 리퀘스트 버튼 이렇게 눌러서 그 트렁크를 열고 닫을 때 쓰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면은 요 정도 공간, 이렇게 실내 공간이 트렁크 공간이 나오는데, 트렁크 공간이 막 굉장히 넓거나 그러진 않지만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꽤 넉넉한 트렁크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언더커버를, 트렁크 바닥 매트를 열면은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우퍼도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템퍼러리 키트, 요거 이제 바람 놓거나 아니면 이제 타이어 빵꾸 났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실러트까지 적용을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견인고리라든가 이런 부분, 필요한 부분들은 이쪽에 이제 모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긴급시에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이쪽 하단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차량 실내를 타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여기 보시면은 6대4 폴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폴딩 레버가 뒤쪽에 이렇게 해서 양쪽에 있고, 양쪽에 이렇게 폴딩 레버를 당긴 다음에 차량에 가서 이렇게 레버를 당겨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시트를 넘기면은 이렇게 이제 폴딩이 됩니다. 운전석 쪽도 이제 넘겼고, 조수석 쪽도 이렇게 해서 이제 넘기면은 이렇게 큰, 그래도 넉넉한 수납 공간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납 공간을 마련을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도 굉장히 넉넉한 이제 짐을 실을 수 있게, 큰 짐을 실을 수도 있는 그런 넉넉한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차들,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내 한번 탑승해서 차량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먼저 이제 운전석 도어를 연 상태고, 이렇게 보시면은 요 부분, 여기는 뭐 우레탄으로, 상단부는 우레탄으로 되어 있긴 한데,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알칸타라 재질 같기는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꽤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 알칸타라 쪽에 이제 조금 느낌은 스웨이드 느낌이 많이 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재질은. 그리고 요 재질에 빨간색 레드 스티치 실로, 이제 빨간색 실로 스티치를 이렇게 해줘서 조금 더 많이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문 내리고 조절하는 스위치, 백밀러, 그 다음에 창문 조절하는 스위치들이 이쪽 바로 하단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도어 캐치가 이쪽에 있고, 그 안쪽에 보시면은 문 잠그고 열리는 스위치, 그리고 메모리 시트. 메모리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3개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열선 시트만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보시면은 시트예요. 시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는데, 시트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알칸타라 소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가죽 부분이 적용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마 아티코라고 해서 인조가죽 계열이긴 한데, 인조가죽 중에서도 꽤 재질이 좋은 그런 가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에도 물론 레드 스티치가 전부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주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안전벨트 보시면 안전벨트조차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실내 한번 탑승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탑승을 했고, 실내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가장 먼저 스티어링 휠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D컷 스티어링 휠, D컷 스티어링 휠에서 약간 스포티한 느낌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 실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레드 스티치로 마감을 주다 보니까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준 그런 차량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요 바로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 보시면은 헤드램프라든가 이런 라이트를 조정하는 그 스위치 레버가 이쪽에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 송풍구가 보시면은 이쪽에 좌측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3개, 그리고 조수석 쪽에 이렇게 1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열고 닫고 하는 거고, 닫고 여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들어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런 이제 차량급은 낮은 급인데도 불구하고 앰비언트는 굉장히 여러 곳에 화려하게 들어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랑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쪽에서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지금 아마 밝아서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앰비언트가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 위에 이제 크래시 패드 쪽에 보면 요 부분은 이제 그 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는데, 요 아래쪽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스웨이드 알칸타라 재질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과 이제 디지털 클러스터가 일자로 쭉 이어지는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좌측에 여기 보시면은 리모컨과 우측에 있는 리모컨, 이렇게 이제 양쪽에 리모컨이 되어 있는데, 이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리모컨 상당히 사용하기 편합니다. 이쪽에 이제 좌측에 있는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이 클러스터 쪽에 있는 그 메뉴들을 이제 이쪽에서 전부 다 할 수가 있고, 요게 보면은 요게 이제 터치로 이렇게 터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내가 들어가고 싶은 때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모든 것들을 여기서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의 약간 아쉬운 부분이 크루즈 컨트롤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어드밴스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뭐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이런 그 능동형 안전 기술 등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은 솔직히 조금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리모컨, 요 우측에 있는 리모컨들도 동일하게 여기 내비게이션 쪽에 있는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하는 거고, 이것도 동일하게 여기서 누르면은 전부 다 여기서 이제 터치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요 트랙패드 터치가 상당히 사용을 하기가 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 상당히 직관적으로 딱 봐도 어떤 뭐 전화 버튼이다, 볼륨 버튼이다, 뭐 음성 명령이다, 이런 것들 이제 굉장히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도록 그 굉장히 편리하게 이제 적용을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스포크 휠 뒤쪽에 보면은 이제 이쪽에 보면은 이제 와이퍼 조절하는 레버 장치하고, 이제 뭐 라이트를 켰을 때 상향등을 켜야 될 일 있을 때 여기 라이트 조절 장치가 이쪽에 있으면 약간 불편하잖아요. 이것은 동일하게 이렇게 뒤로 밀면은 상향등 켜지고, 다시 앞쪽으로 하면은 하향등 켜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와이퍼 조절할 때 이 레버가 이쪽에 있습니다. 와이퍼 조절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이쪽에 우측에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칼럼식 변속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는 요거랑 이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버튼들이 이제 왼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칼럼식 변속기가 요게 사용을 해보면은,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은 굉장히 편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리한데, 요게 이제 그 아무래도 이것도 이제 차량 급이 약간은 A클래스 급이다 보니까는 요 이제 마감 자체가 약간은 그래도 이제 그냥 플라스틱으로만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약간 아쉬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사용상 불편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요 부분이 뭐 크게 아쉽거나 그렇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그 선바이저 쪽에서도 뭐 거울을 열면은 조명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프레임레스 룸밀러, A클래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벤츠라는 이름에 걸맞게 프레임리스 룸밀러를 이렇게 적용을 해주다 보니까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그 룸밀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요 같은 경우 이제 전자식 룸밀러예요. 이제 빛을 흡수해주는 그 전자식 룸밀러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그 바로 옆쪽으로 보면은 요게 이제 실내등 켜지는 부분들과 뭐 파노라마 썬루프 조절하는 버튼, 그 다음에 뭐 콜센터 연결하는 분과 실내등을 이제 점등할 때 그 쓰는 버튼들이 이쪽에 이제 그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실내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LED기는 하지만, 여기는 백색 전구를 안 쓰고 이렇게 약간 온도값이 있는 그런 노란색 전구를 사용을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바로 이제 엔진 스타트 버튼이 있고, 그 아래쪽에 이제 오토 스탑 앤 고, 그러니까 ISG 기능이 이쪽에 들어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껐다 켰다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요 IS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차량을 정차를 했을 때 시동을 이제 꺼주고, 차가 이제 출발하려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딱 띄는 순간에 이제 시동을 다시 걸어주는 기능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을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는 않고, 요게 이제 뭐 연비 효율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들도 많으신데, 제가 알기로는 요 기능은 이제 그 환경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요 기능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어 송풍구 이제 아까 보여드린 거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공조기 조작 버튼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 작동 그 레버들이 거의 다 동일해요. 뭐 국산차들도 동일하지만은 메이커별로 거의 동일하게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조기 버튼들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눌러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고, 뭐 비상등 스위치도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무선 충전 패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이 레버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거 있더라고. 뭐 휴대폰 튕기지 말라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 컵홀더, 양쪽으로 이제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컵홀더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USB-C 단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그 시가잭 파워 아울렛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아래쪽에 바로 보시면은 트랙패드, 아마 트랙패드 요거는 나중에 되면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S클래스에도 사라졌고, 요 기능이 여기서 다 돼요. 여기서 다 되다 보니까는 요 기능, 요 버튼들은 이제 아마 나중에 되면 사라지지 않을까 싶고, 요거 이제 뭐 드라이브 모드 설정할 때,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자동 주차라든가 또는 이제 후방 카메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할 때 요 버튼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 설정이에요. 요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퀵 액세스 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운전 보조 장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설정을 하는 거예요. 뭐 카메라, 주차, 능동형 브레이크, 뭐 이런 것들, 사각지도 어시스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뭐 차량 속도 제한, 시트 설정, 뭐 이런 것들, 장기 말림음, 그리고 뭐 라이트 이런 것들, 앰비언트 라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버튼들이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색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멀티 컬러를 해놓으면은 여러 가지 색상이 자동으로 상황에 맞춰서 변경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뭐 오션 블루, 파이어 레드, 던 블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설정들로 해가지고 이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뭐 밝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밝기도 이쪽에서 전부 다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터치로 되게 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것도 이제 사용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시스템에서 보시면은 이제 계기판 디자인, 요건 제가 지금 스포츠 디자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게 보시면 스포츠 디자인이고, 요거를 뭐 클래식으로 변경을 하면은 요런 디자인, 요거 제가 내비게이션을 바꿔 볼게요. 그냥 트릭 컴퓨터를 보이게 하면은 요게 이제 좀 더 아마 잘 볼 거예요. 요게 이제 클래식이고, 그 다음에 스포츠, 그 다음에 스포츠 플러스 보시면은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속도라든가 뭐 RPM 상황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디자인이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능들을 이제 이쪽에서 전부 다 설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쪽에는 뭐 볼륨 버튼이라든가 뭐 내비게이션 바로 들어가는 라디오, 뭐 텔 버튼 이렇게 있고, 요 버튼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버튼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서 사용을 하는 건데, 요것도 예전에는 예전 벤츠에는 요게 이제 기능이 있었어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건 지금 특별히 기능이 이제 들어갈 게 없어서 손잡이가 들어가 있고, 요건 아마 나중에 이제 빠질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드라이브 할 때 요 패들 시프트를 이용을 해서 수동을 조정을 할 수 있는데, 패들 시프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수동으로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 수동으로 이렇게 M 버튼을 누르면은 운행을 할 때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서 M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M1, M2 이렇게 해서 내가 패들 시프트를 조작을 딱 하면은 이제 변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쓰는 버튼이고, 뭐 차체 자세 제어 장치라든가 뭐 드라이브 모드 이런 것들 설정을 할 때 쓰는 버튼들이 이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보시면은 이제 콘솔 박스 같은 경우에는 A 클래스 가장 낮은 등급도 여기 이제 양문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운행을 하면서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조수석 쪽에 보시면은 요거는 콘솔 박스. 요 콘솔 박스도 보시면은 요게 이제 열쇠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쪽 안에 수납 공간에다가 뭐 기준품 같은 거를 넣어놨을 때 뭐 발렛 맡기거나 그럴 때 요것만 잠그고서 그 키를 빼고 리모컨만, 스마트 키만 주면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차 안에다가 뭔가 물건을, 기준품을 놓고 싶을 때는 이쪽에다가 보관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개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저거 선바이저만 열었었고,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개방을 했을 때 열면은 요 정도, 이제 썬루프를 열었을 때 요 정도의 개방감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요 자세가 제가 운행을 할 때 앉는 그 시트 포지션인데, 요 상태에서 한번 뒤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이제 실내 공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2열 공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2열로 지금 넘어가서 차량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열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열 이제 시트 공간은 한 요 정도가 되는 거고, 제가 한번 차량에 탑승해서 한번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2열도 보시면은 이제 2열 쪽은 도어 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시고,
2열도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스웨이드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레드 스티치 동일하게 되어 있고, 창문 조절하는 스위치가 이쪽에 이제 뒷좌석과만 하나만 되어 있고, 요게 이제 도어 손잡이인데, 도어 손잡이도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전좌석 다 이렇게 도어 손잡이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시트백 포켓이 이제 고무줄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가 이제 6천만 원이 약간 넘는 차량인데도 약간 아쉬운 게 에어 벤틸레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에어 벤틸레이션이 없다는 게 솔직히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하단 쪽에 보면은 이 USB-C 아웃 단자가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은 스키스루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은 트렁크 쪽에 이제 긴 짐을 실으실 때 이쪽 가운데 하나만 폴딩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뭐 트렁크 쪽에서 뭐 짐을 어디 갈 때 빼고 싶을 때 2열에 앉은 사람이 이렇게 뭐 열고서 뭐 안쪽에서 뺄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쪽에 뭐 이쪽에 리어 암레스트는 따로 없어요. 만약에 리어 암레스트가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뭐 요렇게라도 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싶었습니다. 요거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2열 시트에도 보시면은 요게 이제 레드 스티치 스웨이드와 아티코 가죽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과 레드 스티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전부 다 바닥 쪽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벨트도 역시나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 조금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운행을 하다 보면은 요 안전벨트가 요게 막 움직이면서 여기서 이렇게 딸깍딸깍 소리가 나고, 2열에 있는 것들도 보면 여기서 이제 뭐 보시면 이렇게 긁히는 소리가 되게 많이 나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 구멍 있잖아요. 그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싹 꽂아 놓으면은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이 운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나 이렇게 이제 세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썼다는 부분, 요거는 확실히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에 이렇게 탑승을 했을 때 제가 지금 앞쪽에 제가 운전하는 스타일로 이제 그 맞춰 놓고서 이제 그 세팅을 해 놓은 상태고, 이 상태에서 앉았을 때 앞에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요거는 솔직히 G70 제네시스인 제네시스 G70보다 작은 차량이에요. 세그먼트가 낮은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전륜 구동 베이스의 이제 차량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실내 공간은 약간 더 넓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G70 탔을 때 앞에 이 시트를 포지션을 제가 운전하는 스타일로 놔두고서 이렇게 앉았을 때 발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움직이지 못했었는데, 요건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이게 조금 큰 메리트인 것 같고, 무릎 공간도 이 정도가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괜찮은데, 이게 조금 앉았을 때 요 머리 공간, 요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요 머리 공간 요게 딱 닿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요게 요 부분은 솔직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앉은 끼가 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여기가 단다는 거, 요거는 약간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랑 같이 함께 여기에 있는 A35 메르세데스-벤츠 A35 AMG 차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6천만 원대다 보니까는 약간은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 차 하나로 여러 가지를 같이 일상생활과 조금 더 펀드라이빙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할 때도 굉장히 재밌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가격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구매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정도로의 이제 매력적인 차량이었습니다. 약간 뭐 아쉬운 부분들도 많긴 하지만 장점이 확실히 뚜렷한 부분, 장점과 단점이 확실히 뚜렷한 차량인 것 같아요. 이 차량에 대해서 함께 자세히 살펴봤고,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빠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